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요고 확통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자, 0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하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4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면 됩니다. 뽑아서 3자리 만드는 건데, 자, 합이 4가 된다. 4, 0이 있겠고요. 3, 1이 있겠고요. 중복이 허락되는 거니까 2도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1, 3 이렇게. 자, 3자리 만드는 거니까 100의 자리 0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중복이 허락되니까 이 5개의 숫자가 모두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전부 5개씩 올 수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 즉 답이 20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서 뭐 가볍게 처리됐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공식을 쓴 게 아니라, 공식 썼다는 것은 뭐 겨우 여기 뭐 곱하기 해서 계산했다. 이거 사실 공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규칙을 좀 메모하듯이 돼가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수는 공식이 아닙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뭐 간단한 문제니까 뭐 다른 이야기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자, 가볍게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커져간다.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좀 살짝 좀 응대 문제 형태가 출제됐습니다. 자, 숫자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같다가 있으니까 이제 중복이 되겠다. 됐습니까? 숫자를 뽑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순서는 뭐 자동으로 순서가 좀 처리되는 거니까 조합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즉 6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곳에 A, B, C에 들어갈 3개의 숫자를 골라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처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제 2라는 숫자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숫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절대값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부분, 즉 2의 세제곱이 더 추가로 생기면 되겠습니다. 자,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8, 7, 6에 3이 1에서 6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6에다가 또 8을 또 곱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6, 8, 48에다가 그냥 40 쓰면 되겠습니까? 5, 8,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 448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자, 이 같다 형태들은 이 부분이 중복조합이다.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곳에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냐? 이 2가지씩이 되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살짝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키포인트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정도 복습 것들은 뭐 복습 조금만 하면은 극복 잘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3번 어떤 건가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부터 8 곱하기 엄청나게 먼 미래네요. 그때 요일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요일? 일주일은 뭐 7일이니까 자, 저 부분 자, 이항 정리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8이라는 숫자 우리는 요일을 7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7 플러스 1로 이렇게 좀 나눠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 컨비네이션 0 됐고요. 11 컨비네이션 1, 7 11 컨비네이션 2, 7 제곱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건데 뭐 다 쓰면 뭐겠습니까?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7이 배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7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개념이니까 이건 다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이거 하루 남았습니다. 1입니다. 호호 바로 내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일은 금요일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항 정리 파트에서 나머지와 관련한 문제와 지금 요일 묻는 문제가 거의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아주 재미있는 문제 그리고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뭐 한 번만 복습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 A, B 사이에 확률 사이에 관계가 있고 우와 확률이 하나 가르쳐줬는데 자, 이 부분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A 합 B 전체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 B의 확률을 좀 가르쳐준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해요? A 합 B의 확률이 자, 여집합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가르쳐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 확률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A 합 B의 확률을 가르쳐 줬는데 이 부분은 PA 더하기 PB.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빼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이 부분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PA 더하기 자, PB.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PB 확률은 3분의 1 PA 확률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4의 PA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것이 3분의 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PA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이 좀 뭐냐라고 이렇게 좀 물어본다면 배반 사건 확실하게 이제 우리 용어하고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드모르간 법칙 정도가 이제 뭐 과거부터 공부한 건데 이 부분 이제 확실히 잘 기억해서 처리를 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공부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실력은 빨리 가져야 되겠죠. 자, 4번 마무리합니다. 다음 문, 영어 단어. 이것도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될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녀석에 있는 11개의 문자 중에서 3문자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 조사 PRO, BA, B가 나왔습니다. IL 또 I가 나왔고요. TY, BBII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는 게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냥 마구 뽑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문자를 뽑을 때 BB 이런 부분들이 2개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좀 예외적이니까 이거 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는다면은 나머지 문자가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류 중에서 다른 문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자가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나열하면 되죠. 3팩토리얼. 근데 이제 B가 겹치니까 2팩토리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약분해서 3 처리될 거니까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거랑 또 똑같이 I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도 24가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문자가 나오는 거죠. 다른 문자. 자, 그렇다면 9개 중에서 3개를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순열 문제랑 똑같습니다. 9, 8, 7 이렇게 됐죠. 72를 7로 곱하기 해주니까 14에다가 49, 50 처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 48 정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계산은 552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와, 꽤 큰 숫자 나왔습니다. 552 처리됐죠? 자, 문제에 그냥 단순한 공식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조사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3개의 문자를 뽑는다고 했을 때 자, 이게 겹치는 문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살짝씩 이제 변형을 통해서 응용된 문제들이죠. 자, 그러니까 실전 문제 풀이, 적응력,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아주 그 시간에 적절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8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빈 접시가 없도록 나눠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4개의 접시에다가 사탕을 열심히 담는데 같은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이 담겨있는 이쪽에 뭐 3개에 담겨있다고 했을 때 그 종류가 뭐 그냥 3개라는 걸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곳에 담겨있는 개수만이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몇 개가 돼야 되겠다? 8개가 돼야 되겠다. 자, 근데 빈 접시가 없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이곳에 이제 모두 하나씩은 담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뭐 치환 형태의 개념으로 하나씩 이제 담아주는 거니까 이제 4 이런 형태의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선택하는 가짓수.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계산은요. 합을 해주면 8에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은 7 컨비네이션 3으로 고치면 되겠고 결과는 7, 6, 5를 이제
뭐 3, 2, 1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35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군요. 같은 사탕을 또 이번에는 똑같은 접시에 담아야 되겠다. 빈 접시가. 우와, 이것도 뭡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응용된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런 파트를 다루는 단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원이 사라진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응용 문제를 푼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담을 가짓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숫자 자체를 분할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탕을 담더라도 전에 이제 만약에 1, 1 이렇게 담겨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B 접시, C 접시 이렇게 지금 접시에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분 자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예 개수만 이제 관여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이곳에 이렇게 숫자를 담을 때 물론 이제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이제 8이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씩 줘서 빈 접시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4가 되는 것까지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는 아예 접시에 담겨 있는 개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 0, 0, 0 이렇게 담겨 있으면 위에서 우리가 풀이할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이 4라는 숫자가 첫 번째 접시냐, 두 번째 접시냐, 세 번째 접시냐, 네 번째 접시냐에 되기 때문에 자, 방금 위쪽에서 푼 문제 할 때는 이 가짓수가 이제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접시들이 다 구분이 안 되는 거라서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담겨 있는 한 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 4라는 것을 분할해서 4개에다가 골고루 나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 이렇게 하나 줄여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할하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줄여서 2 되면 되겠고 요 2가 또 다시 분리돼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2마저 하나 더 분류해서 1, 1, 1, 1, 0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 그러면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아까 35가지, 5가지에서 40가지를 아이고 빼는 거군요. 빼는 거. 그러면은 30가지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똑같은 접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자,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접시가 뭐 처음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자, 근데 그 부분에 4개 이렇게 분할돼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나열돼서 이게 첫 번째 접시냐 두 번째 접시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0, 4, 0, 0이냐 0, 0, 4, 0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짓수를 이렇게 카운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누는 한 가지 이런 형태로 표시해 드는 것이 이제 똑같은 접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뒤죽박죽 해놓더라도 4, 0, 0, 0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의 종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눠놓는 이런 개수의 종류 요것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똑같은 접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부터 좀 제법 응용된 문제가 하나 좀 보입니다. 자, 착실하게 공부 잘 하시고 제가 좀 설명한 부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좀 어느 정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군요. 아, 근데 정상적인 도로망은 아니군요. 자, 이렇게 뽕뽕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뭐 원리는 이렇습니다. A에서 B로 가르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대각선 가면서 거기에 이제 꼭지점들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대각선으로 가면 됩니다. 자, 뚫린 부분들을 때는 이렇게 좀 건너뛰는 대각선으로 가면 되겠죠. 자, 대각선 가면서 점을 찍어 놓은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에서 B로 갈 때 이 점 찍어 놓은 네 지점을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용어를 좀 만들어서 길목을 잘 찾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좀 뭐 적정한 용어인가요? 자, 어쨌든 길목을 잘 찾아서 우리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은 PQRS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하면 되겠죠. A에서 P 거쳐서 B 가거나 A에서 QRS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나서 B에 도착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뭐 A에서 S 거쳐서 B 가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잽싸게 한 가지 빨리 구해놓고요. 다른 부분들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에서 그러면 P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니까 이건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곱하기. P에서 B로 간다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망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문자나요.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A, B 이런 것을 이제 나열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나열 순서가 가는 가지수다.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원리니까 자, 뭐 이렇게 학습돼 있으라고 믿으면서 계산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Q로 갔다. 그러면 이때 하나 둘 해서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고,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7개인데 4개 3개 이렇게 처리되어 있군요. 자,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4, 3, 2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7, 6, 5 4, 3이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했으니까 딱 지우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보다는 6 곱하기 곧바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 5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3, 7이 21, 0 이렇게 되면 계산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A, R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R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인데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곱하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7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 여기가 4가 되겠고 이쪽은 7, 6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나누기 해서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럼 나온 가지수가 210 있었고 84 있었고 6하고 1을 합쳐서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0에다가 91 정도 추가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301. 오, 특이한 숫자 나왔네요. 자, 301 가지수가 301 가지수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우일수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문제 형태 중 하나가 이제 나온 거죠. 도로망 문제. 길목을 잘 찾아서 이렇게 아까 좀 잠깐 샘플 예 들었지만 같은 문자 나열 이론 형태로 접근해 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다. 맞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지켜서 즉 길목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찾아서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뭐 초등학교 때 이러고 배운 이런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방법들 다시 기억 떠올려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줄목줄 이해되죠?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남학생 대표 1명,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한 남학생 및 여학생 및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조건을 많이 주려고 하나 봅니다.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는 이웃하지 않고 대표가 아닌 남학생 3명은 이웃한다. 확률을 구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전체는 8명인데 8명이 원탁에 뭐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뭐 당연히 원탁에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제 7팩토리얼에서 전체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남자 셋은 이웃한다. 이웃한다라는 것은 풀이 원리는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3명은 묶어서 한 덩어리를 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는 이건 이웃하면 안 되겠고 여학생 3명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으니까 좀 마음대로 나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풀이 원리는 어떻게 되죠? 이웃한 거 빼요. 뭐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자, 이 이론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대표 둘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에 해당하는 요건 이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4명을 먼저 나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상대방 먼저 나열부터 들어갑니다. 4개를 원탁에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남자 셋은 자체 내에서 순서 바꿀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탁에 4덩어리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표들이 틈을 찾아서 가서 나열되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호, 그렇군요. 자, 그러면 7팩토리얼 써가지고 계산을 한번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까? 합시다. 7, 6, 5, 3팩토리얼에 여기 4가 곱하기 됐으니까 여기는 4팩토리얼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아직도 3팩토리얼인 3, 2하고 뒤에 3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2, 3은 6도 지워지면 되겠군요. 야, 이렇게 약분을 잘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5, 7, 35분의 3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35분의 3. 됐습니다.
자, 아주 뭐 그렇게 막 숫자가 크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풀어야 될 아주 다양한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원순열 할 수 있느냐, 이웃하면 묶어서 한 덩어리로 처리해 가면서 나중에 자체 내에서 나열되는 것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고 틈에다가 집어넣겠다. 짧은 곳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론을 집어넣은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지만 뭐 이 정도 조금만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원리들, 특히 이웃하지 말아라, 이 부분, 이제 상대방 먼저 나일 이 부분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정확히 공부를 잘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전기가 양쪽의 지수가 딱 있는데 이거를 또 전기해서 5제곱 개수를 구했더니 3이더라. 구해갈 수 있느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뭐 덩어리가 2개 있으니까 전기해서 뭐 이렇게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5제곱이 나오는 것은 이쪽에서 3제곱이 나오면 이쪽에서 2제곱이 나오겠고, 제곱이 나오면 3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x가 나오면 x 4제곱 나오는 거고, 상수 나오면 5제곱인데 이쪽엔 5제곱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높은 차수가 3차, 4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 이렇게 뭐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최고적 좀 알아볼까요? 자, 3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3번 중에서 3번, x를 3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끝났고요. 자, 여기서 2번, 4번 중에서 x가 2번.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또 2번 선택되겠다. 됐고요. 3번 중에서 2번, 개수가 여기가 뭐 1이니까 여기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3번, 마이너스 2분의 1 a가 1번. 그 다음은요, 3번 중에서 1번, 이쪽은 4번 중에서 4번. 됐습니까? 뭐 가볍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하면 되죠 뭐. 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컴비네이션 3 필요 없고요. 4 컴비네이션 2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2, 3은 6 곱하기, 자, 이거는 뭐 그냥 4분의 1 a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고요. 더하기 3, 4, 12에다가 여기 또 마이너스 2분의 1 a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3이라고 됐으니까 3 이렇게 지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2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파트 부분을 이항시켜서 6a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랬을 때 a는 0이 아니다 했으니까 a 하나를 좀 소거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a 값은 2에다가 곱하기 해서 4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계산해서 이제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풀이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또 아주 많이 어렵지도 않은데요. 자, 근데 처음에 느끼는 이 감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양쪽씩 2개를 곱하기 했을 때 전개식 구한다. 근데 침착하게 이제 왼쪽에서 나온 거하고 오른쪽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곱하기해서 5제곱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눠 놓으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네요. 그럼 계산 개수는 좀 많구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 이걸 어떻게 전개하지? 이렇게 좀 황당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열심히 다 계산해서 문제 형태에 맞춰서 뭐 연산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더 언급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운 이론들을 차분히 하나 둘 적용해 가면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들도 풀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9번 해설 마칩니다. 10번 이어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2명, 여자 6명이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 2명이 탁자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는 모양이 이 문제의 아주 재미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여기 4개의 좌석이 서로 다른 좌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쭉 잘라서 정사각형이었으면 몇 개인데요? 2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순열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나열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기준을 잡는다 생각하면 되니까 남자 2명을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가서 나열한다라고 봤을 때 나열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몇 가지요? 구별될 수 있는 곳이 4가지 되겠습니다. 가서 이런 곳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남자 2명은 같은 모서리에 이웃하에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남자는 앉을 곳이 딱 정해져 있죠. 요게.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 6명을 이제 나머지 나열한 거니까 6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 곱하기 6팩 이런 형태인데, 자, 6팩토리얼이요. 6, 5, 4, 3, 2, 이 산수를 해야 됩니까? 와우, 그렇군요. 자, 뭐 5, 6, 30 정도 처리하고 이쪽에서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4, 12에다가 2, 3, 6, 7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곳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7이 28에다가 하면 2880까지 이렇게 됩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핵심적인 요소. 자, 맨 처음에 직사각형이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2명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녀석들을 좀 앉혀야 되는데, 자, 앉을 때 맨 처음 가지수가 이제 이렇게 4가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이웃하에 앉아야 되니까 자동으로 그 다음 한 가지. 자, 여기 부분이 잘 처리해야 될 항목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남자 앉히고 나서 여자 앉히는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됐습니까? 자, 조금 조심해야 될 녀석. 오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림 모양 봐가지고 이게 정사각형 풀어있던 거에 아주 함정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빨간 펜, 검은 펜 들어있는 필통에서 3자리의 펜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적어도요. 검은 펜이 한 개가 검은 펜의 확률은, 자, 검은 펜이 그러니까 뭐 한 개일 때, 뭐 2개일 때, 3개일 때 이런 식 표현을 막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적어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제 반대되는 경우, 즉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전체에서 뺄 거고요. 8개에서 이제 3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자, 검은 펜이 적어도 한 개가 있다. 반대는 이제 검은 펜이 없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빨간 펜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5개에서 3개를 선택한다. 됐습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빼기 5, 4,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컨비네이션 3 나누기 할 부분들은 이쪽도 나누기 할 거니까 8, 7, 6 이렇게 나누기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이 좀 어떻게 좀 빨리 잘 되는 방법이 없나요? 자, 3 지워지고 2 남은 거가 또 이쪽에서 지워서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지워지면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4, 7이 28분의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28분의 23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 우리 이제 흔하게 보는 그런 표현이니까 적어도라는 표현 나오면 가지수 종류가 많으니까 여사건, 즉 반대의 형태를 이용해서 풀자. 뭐 이런 모양이니까 뭐 학습 잘 돼 있어서 뭐 잘 풀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11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계산해야 될 문항은 뭔가요? 컨비네이션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앞에 숫자들이 커져갑니다. 자,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숫자들이 쫙 고정되어 있으니까 쭉 이렇게 이런 계산들을 풀어줘서 이제 그 다음 계산, 여기가 이제 답이 돼가는 이런 형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 컨비네이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3 해서 답을 11, 19, 3, 2, 1 해서 3은 9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니까 55 곱하기 3 해주니까 자, 뭐 165인가요? 165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 165 답이다. 예, 해서 이제 풀이하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뭐 요 계산도 좀 미스가 났네요. 와, 지금 이 함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계산도 미스가 났어요. 웬 11 컨비네이션입니다. 와, 그럼 이 계산 이거 다 잘못했는데요. 야, 와, 이거 12, 11, 10 큰일 났습니다. 3, 2, 1 이러면 이제 6이니까 지워져서 됐습니까? 자, 22에 220. 자, 이제 220이 답이다. 와,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고 이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야, 이 숫자도 좀 잘못 한번 썼는데, 자,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고요. 자,
제가 하려는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모양이라는 거 아주 잘 판단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일일이 뭐 계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거 딱 보고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문제다. 판단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 부분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컨비네이션이 이 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3 컨비네이션이.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한 이 부분에서 이 컨비네이션이 이 부분을 빼서 정답이 219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실수, 이 부분 이야기하려다가 뭐 자칫하면 이게 잘못해 11줄 쓰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형태들은 뭐 두 종류가 있죠. 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있고. 자, 이런 부분도 계산할 때도 이때는 또 뭐 2 컨비네이션 0, 이렇게 3 컨비네이션 1 이런 식이 되니까 또 0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이런 숫자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함정 이야기하다가 제가 조금 중간에 좀 실수했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해설 마칩니다.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는 홀수에 대응되겠다. 홀수는 1, 3, 5 세 가지가 있겠고요. 와, 그 다음에는 대입해주는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는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같아질 수 있겠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공부한 거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네요. 하하, 그럼 이제 자,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을 좀 메모해 가면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메모하는 방법은 뭐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는 겁니다. 4거나 홀수에 대응되니까 이렇게 1에 대응될 수도 있고, 벤 다이그램 모양이 이뻐야 되는데 2, 3, 4, 5, 1, 2, 3, 4, 5 4가 3에 대응될 수도 있고요. 자, 열심히 자, 4가 5에 대응될 때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좀 메모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조건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 2, 3은 1에 대응되게 되겠고 5는 1, 2, 3, 4, 5에 대응되게 되겠습니다. 자, 1, 2, 3이 1에 대응되는 건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5가 대응되는 것은 5가지 해서 이 부분 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1, 2, 3이 요 1, 2, 3에 대응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 2, 3에 대응될 숫자 3개를 찾으면 되겠고요. 5는 3, 4, 5니까 그냥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좀 미리 할까요? 자, 요거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처리되겠고 곱하기 3 해주니까 요거는 10이었으니까 3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 2, 3 얘네들은 1, 2, 3, 4, 5에 대응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1, 3에 대응될 3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5는 뭐 대응될 것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7, 6, 5에 6이 약분되니까 35 처리해주면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가지수를 우리가 좀 열심히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5에다가 35, 70가지가 됩니까? 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함수 되는 거니까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이 5의 5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5가 하나 약분되니까 4제곱이 되겠고 5, 1은 5에다가 50 됐으면 5, 4,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5의 4제곱분의 14 이런 결과가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문제 함수 대응 출제자들이 좀 많이 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조건 또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조건을 일단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그 다음 조건을 이제 메모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이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즉, 벤 다이그램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씩 돼가지고 벤 다이그램 그리면서 풀려니까 좀 쑥스러운가요? 아닙니다. 벤 다이그램 그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이론들을 좀 정리해야만 효율적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함수 대응 좀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해서 풀이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서 문제풀이에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둘레에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3개를 택하여 꼭지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 이게 뭐겠니? 직각삼각형 확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직각삼각형 8개 중에서 3점 딱 선택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직각삼각형 개수를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반드시 이제 지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름. 됐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름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점이 8개 있으니까 쭉쭉 마주보고 있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 4개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 지름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제 다른 점들을 카운팅하면 됩니다. 1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점들을 그냥 카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 아주 쉽게 카운팅이 되죠. 자,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8, 7, 6 해서 여기가 3, 1에서 6을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4, 6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 4, 이 약분이니까 3이 남는 거죠. 그럼 8이 소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7분의 3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최종 정답은 뭐 7분의 4 해서 풀이할 수 있는 뭐 어찌 보면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간단한 거죠? 직각삼각형을 카운팅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는 방법 뭐라고요? 자, 지름을 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름 종류, 당연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4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점들을 카운팅해서 개수를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해가는 방법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죠? 자, 복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14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요고 2020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흰 공 4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3개 들어있는데 4개를 꺼낸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흰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노란 공이 3개밖에 없습니다. 4개를 꺼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흰 공이 하나는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흰 공은 반드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이다. 맞습니다. 4개 모두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와, 노란 공이 3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4개를 꺼내는데 노란 공을 전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와, 흰 공이 2개 이상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2개 이상이면 2개, 3개, 4개 구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생각해야 되니까 안 나오거나 혹은 1개 나오거나. 근데 흰 공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또 불가능하고, 그럼 흰 공이 하나 나온 경우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1 빼기. 자, 7개에서 됐죠? 4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4개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겠고요. 노란 공은요, 3개에서 3개를 다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7, 6, 5, 3, 2, 1 처리했으니까 자, 지워지니까 이제 35분의 처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그냥 4 이렇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1 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5분의 3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군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 공이 적어도 하나가 나올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노란 공 역시 안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자, 1 빼기 1 들어갑니다. 7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노란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 노란 공이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럼 흰 공을 모두 꺼내는 과지수가 되겠습니다. 4개에서 4개. 자, 그러면 1 빼기 35 아까 처리됐고 여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5분의 야, 이게 또 뭔가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기억력 디귿 3개가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면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흰 공 4개, 노란 공 3개 들어있는데 자, 4개 공을 꺼낸다. 흰 공이 자, 나올 확률을 물어봤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노란 공이 3개밖에 없으니까 흰 공을 무슨 하나 있어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4개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겠고요. 흰 공이 2개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는, 자, 흰 공이 2개, 3개, 4개 이걸 3번 구하는 것보다 이제 반대를 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나올 때하고 하나 나올 때가 있는데, 흰 공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흰 공이 하나 나올 때. 그래서 전체에서 그 부분을 빼서 계산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노란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 라는 표현이, 노란 공이 역시 또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대되는 경우, 노란 공이 안 나오는 경우 모두 흰 공을 꺼내는 확률, 이 부분을 계산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즉 6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이 정도 문제들은 조금 공부하면 되겠죠. 조금만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1, 2, 3, 4, 5, 6, 7, 8, 9.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집합을 선택합니다. 원소 3개 선택하는 것은 9개에서 3개를 원소를 골라가지고 집합을 만든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3개의 원소 중 어느 2개도 연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서로 다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죠? 풀이 원리가 이제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상대방 먼저 나열.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가 상대방이 되니까 6개가 네, 6개가 나열됐다고 되면 틈이 7개가 있습니다. 이런 7개의 틈에서 3개의 틈이 이렇게 고른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곳이 만약에 골라졌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있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즉 1, 5, 7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웃해도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 해당하는 원소 6개를 쭉 나열해 놓으면요, 틈이 7개 생기죠. 그 틈에서 3개를 딱 골라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숫자를 딱 쓰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고른 이 3개의 녀석들은 이웃할 수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디어를 좀 잘 적용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9, 8, 7, 7, 6, 5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7은 소거가 되겠고요. 자, 요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되겠고 2 처리돼 또 4가 되니까 그러면 12분의 5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웃하지 않는 개수를 구해가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보였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해야 되겠다. 6개, 상대방이 갈 수 있는 6개의 자리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틈 7개인데 거기에서 3개의 틈을 선택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 숫자가,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숫자가 써져 있는 이런 모양을 이용하는 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가면서 좀 설명 자꾸 거듭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학교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마칩니다.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승부가 나지 않는다. 요게 생각보다 좀 까탈스럽습니다. 모두 같은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낼 수도 있고, 또 가위바위보가 3개가 모두 등장할 때,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위를 낸 사람이 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4명 중에서 1명, 4명 중에서 2명, 4명 중에서 3명, 그 사람 골라서 그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기는 방법은 그냥 가위로 이길 때, 바위로 이길 때, 볼로 이길 때 이렇게 딱 그냥 3가지가 밖에 없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승부가 나는 경우는 1명이 이길 때, 2명이 이길 때, 3명이 이길 때 이기는 방법 3가지 해서 더하기 해주면 그냥 승부가 끝납니다. 됐습니까? 가위바위보 몇 명이 합니까? 4명이 합니다. 한 사람이 내는 종류는 3가지씩 3의 4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3의 4제곱 처리가 됐고요. 자, 이게 3의 세제곱으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쑥스럽게 4제곱 쓰려니까 그렇네요. 3의 세제곱 전부 다 3 곱하기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죠. 4 컨비네이션 1 다시 한번 더 써드릴까요?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7 쓰면 될 것 같고요. 4 되겠고요. 6 되겠고요. 또다시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27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27분의 1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승부가 나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승부가 나는 경우를 지금 구했습니다.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 자, 그때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명이 이길 때, 두 명이 이길 때, 세 명이 이길 때 요것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 네 명 중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그 사람을 선택하고 이기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쪽이 계산이 좀 쉽다는 겁니다. 가위로 이길 때, 바위로 이길 때, 보로 이길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세 가지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형태, 여사건 형태를 이용한 풀이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 명심하면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이자 동호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2n제곱을 x 플러스 n제곱, x 플러스 n제곱 둘이 곱으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x 플러스 30제곱을 2항제로 전개한 식에서 2항계수 여기 제곱이 오타가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을 보게 되면요, 15 컨비네이션 제로 제곱 15 컨비네이션 1 제곱해서 쭉 가가지고 15 컨비네이션 15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15 컨비네이션 R에 제곱해 놓고 시그마 R은 0부터 15까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15 컨비네이션 R의 제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15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5 컨비네이션 15 마이너스 R 이렇게 이제 곱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x 플러스 1의 15제곱에서 xr제곱의 개수를 의미해주는 식이 되겠고요. 자, 이쪽 식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의 15제곱에서 x의 15 마이너스 r제곱의 개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곱하기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이 곱하기 된 거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의 30제곱에서 이 부분을 또 이제 곱을 하게 되니까 x의 15제곱 요것의 개수를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결국 x 플러스 1의 몇 제곱에서 30제곱에서 x 15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결론 났으니까 이 부분 이제 정리하면 30 컨비네이션 15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의 뭐 똑같은 말 다시 더 쓰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되겠다? 30 컨비네이션 15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뭐 산수에 의해서는 풀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주어진 식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제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독특한 형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 자, 일반항 형태로 좀 써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R하고 요게 이제 원래 컨비네이션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곱하기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식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곧바로 이제 답을 써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독특한 형태의 이항 정리. 그러니까 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정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습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동호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복습하셔서 실력 향상이 쭉쭉 많이 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호요구 18번 끝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